마켓무버입니다. LG전자가 양호한 수준의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부담이 컸던 비용들을 좀 많이 줄여내면서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해냈는데요. 이번 LG전자 매출의 경우에는 22조 7,447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2,5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지만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829.8%의 급증세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낸 데에는 비용 절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철강 등 가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연초에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운임지수가 하락하면서 해상 물류 비용이 감소한 것 역시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생활 가전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2025년형 TV 라인업이 실적 개선에 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LG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먼저 신한에서는 안정적 실적 vs 수요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7%가량 끌어내렸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과 신성장 스토리로 우상향 주가 전망은 유지해 나가겠지만 글로벌 경기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확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2025년 순이익 추정치를 14%가량 끌어내렸고요. 신사업 매출액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향한 성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관건은 관세 불확실성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역시나 향후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5년,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2%,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 LG전자가 국가별 차등 관세를 고려해서 향후 생산지의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하지만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베트남과 태국 등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호 관세를 크게 부과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 트럼프의 관세가 발목을 잡는 형상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대외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시면서 LG전자 주가에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님이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HD 현대미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11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주가가 4.5%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뭐 담았고요. 최근에 또 관심을 워낙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HD 현대미포의 주가 상승폭이 꽤나 눈에 띄는데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정한 이유는 다른 조선주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는 선정은 안 했을 텐데요. 다른 조선주들과 좀 다른 어떤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조선주들이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다 밀려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미포도 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좀 약간 낙폭이 상당히 좀 커서 최근에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은 25년도에 어떤 현대미포의 실적을 좀 좋게 봐서 기관 쪽에서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현대미포의 실적은 1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 이게 이제 대다수의 좀 의견인 것 같고 2분기서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26년도까지 현대미포가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미포는 일단 보통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중형선에서 글로벌 1위 조선사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큰 이제 엄청나게 큰 배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중형 사이즈의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사실 수주를 하는 건 많이 좋은 건데 사실 수주량보다도 가격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조선은 이제 자동차처럼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크가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질적으로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수주를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실적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잡히면 사실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지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면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현대미포가 올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수주가 총 38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중형주 배들이 이제 빨리 수주를 하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 배들이에요. 이제 LNG 같은 경우는 13척, LPG 15척, 컨테이너 14척. 그다음에 현대미포가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PC선인데 PC는 이제 정유화학 운반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베트남에서 주로 만드는데 현대미포 베트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보통 이 PC선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숙련공들이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다른 하나오션이나 이런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특수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생기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차트는 다른 조선업들과 좀 약간 다른 흐름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수급은 3월 말서부터 굉장히 기관 쪽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화원인데요. 오늘 5%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완전히 처음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기업이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가지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굳이 라면을 얘기를 안 해도 농심, 그다음에 삼양 이런 기업들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고 오리온까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스프 만드는 S&D 그다음에 그 봉지를 만드는 율천화학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S&D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처졌지만 근데 사조동화원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참치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참치는 이제 사조 씨푸드고 사조동화원은 이제 제분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이런 사료들도 최근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업의 이제 실적 증가세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사조동화원에 대한 어떤 가치가 너무 지금 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근데 오늘 좀 약간 움직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좀 약간 정치 테마를 좀 약간 타서 그룹사가 지금 상한가를 간 기업이 있는데 사조 씨푸드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사조 동화원도 굳이 테마를 타지 않아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사조 동화원이라는 기업이 있구나 움직이다 좀 말았는데 이 기업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완전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근데 배제를 하고 기업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이제 밀의 가격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밀 가격이 초급등을 하면서 사조동화원이 가격 이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적의 영향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다가 급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밀 가격 자체가 지금 몇 년째 우하향하면서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2022년도에 사조동화원도 곡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을 한 후 내려왔는데
22년도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실적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실적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내에 현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사주 동화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준비를 했는데 주요 고객사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농심, 그다음에 삼양, 팔도, 오뚜기, 그다음에 뭐 롯데, 오리온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가루를 다루는 기업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그 사조 동아원이랑 대한제분, 그다음에 제일제당이 밀가루의 거의 7, 80%를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일단 정치 테마로 흔들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른 쪽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사주 동화원은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사주 동화원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다. 이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 가격적으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거의 없는 어떤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동화원 보니까는 이제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앞서서 이제 관련된 기업이 정치 테마주와 엮이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라고 3시 이후에 또 발표가 났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